안녕하세요. 김동환입니다. 2021학년도 9월 모의고사 수학 영역 나형 4점 문항 풀이를 하겠습니다. 14번부터 보시면 5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원모양의 탁자와 두 학생 A,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그리고 1부터 6까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8명의 학생 중 A, B를 포함하여 5명을 선택하고 이 5명의 학생 모두를 일정 간격 탁자에 둘러앉게 할 때 A와 B가 이웃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렇다면 지금 여기 문제에서 알려준 게 A, B를 이웃하게 하라고 했고 A, B를 꼭 포함을 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A, B를 포함한 5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A, B를 포함하니까 나머지 3명이 남죠. 그러니까 6명 중에서 3명을 고르고 원순열이기 때문에 A를 안 치는 경우의 수는 1입니다. 그리고 A의 왼쪽에 앉을지 오른쪽에 앉을지를 골라야 되니까 2가지.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알아서 돌아가면서 앉을 수 있기 때문에 3팩토리얼.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6, 5, 4, 3, 2, 1 곱하기 2 곱하기 6 해서 계산을 하시면 240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리고 15번 보시면 y는 2의 ax 더하기 b 그리고 직선 y는 x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고 거기서 이제 수선의 발을 그은 거를 cd라고 한다. 그러면 a의 좌표를 알파, 알파라고 둘 수 있고 b의 좌표를 베타, 베타라고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AB가 길이가 6루트2라고 했으므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으면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루트 2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루트2.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6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넓이가 저 사각형 AC, DB의 넓이가 30이므로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 2분의 1 곱하기 윗변 알파 더하기 아랫변 베타 곱하기 높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하면 30이다.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이므로 2분의 1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6이 30.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30.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 따라서 더하면 2베타는 16, 베타는 8, 알파는 2가 됩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했던 건 y는 2의 ax 더하기 b. 그러니까 지금 2,2와 8,8이 y는 2의 ax 더하기 b의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는 2의 2a 더하기 b, 8은 2의 8a 더하기 b. 따라서 2a 더하기 b는 1이고 8a 더하기 b는 3이므로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니까 a는 3분의 1, b는 3분의 1이 나와서 a 두 개 더하면 4번이 됩니다. 그리고 16번을 보시면 모든 잔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축 위의 점 pn과 곡선 y는 루트 3x 위의 점 qn이 있다. 근데 2가지 조건을 줬죠. 첫 번째 조건이 선분 OPN과 PNQN이 서로 수직이다. 두 번째, 선분 OQN과 선분 QNPN 플러스 1이 서로 수직이다. 그리고 P1의 좌표를 1,0으로 줬고 저 삼각형 OPNQN의 넓이 AN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줬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풀이가 쭉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읽으면서 빈칸을 채워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PN의 좌표를 AN,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an, 0일 거고 여기가 an 플러스 1, 0일 거예요. 그리고 qn의 좌표는 an, 루트 3an이겠죠. 그리고 여기 좌표는 an 플러스 1, 루트 3an 플러스 1일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다 라는 식으로 이 식이 하나 나왔고, 두 번째 삼각형 OPN, QN과 QN, PN, PN 플러스 1이 닮음이므로 이 비례식이 나왔습니다. 이 비례식으로 우리가 아는 AN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OPN은 AN일 거고 PNQN은 루트 3AN. 이것은 PNQN 대 P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1 빼기 AN이죠. 따라서
여기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3an은 an의 an 플러스 1 빼기 an이다. 따라서 an은 0이 아니므로 an 플러스 1 빼기 an은 3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이 식을 다시 쓰면 마이너스는 an 더하기 pn 플러스 1인데 pn 플러스 1은 pn 플러스 1은 3이라는 식이 나오죠. 따라서 가가 3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 게 an 플러스 1 더하기 1 빼기 an이 3이므로 an이라는 수열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인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첫째 항이 1이라고 했으므로 an은 3n 빼기 2라는 이제 일반항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OPN 플러스 1 QN의 넓이는 지우고 다시 보면 삼각형 OPN 플러스 1 QN의 넓이를 보면 2분의 1 곱하기 네모 곱하기 루트 9n-6인데 루트 9n-6이 어디서 나왔는지 찾으면 지금 우리가 an이 3n-2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식은 3n-2,0일 거고 여기 pn 플러스 1의 좌표는 3n 더하기 1,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qn을 보면 3n-2, 루트 9n-6이죠? 그래서 여기서 찾았기 때문에 이거를 높이로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밑변을 이걸로 잡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이 네모에 들어갈 건 5pn 플러스 1일 거니까 3n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는 3이었고 3n 플러스 1입니다. 따라서 가에 알맞은 수는 p는 3이고 나에 알맞은 식 fn은 3n 더하기 1인데 8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3 더하기 24 더하기 1 따라서 28이 됩니다. 다음 17번을 보시면 삼각형이 있습니다. A, B, C라고 했을 때 A가 90도라고 했고 AB의 길이가 2 로그 2의 X 그리고 AC의 길이가 로그 4의 X분의 16 그리고 이 넓이를 SX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넓이 SX가 X는 A에서 최대값 M을 갖는다. 그리고 X의 범위를 알려줬어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써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시면 이제 2 사라지고 이걸 이제 간단히 하면 2 빼기 로그 4의 X에 로그 2의 X가 되죠. 근데 이제 밑을 2로 똑같이 만들어주면 2분의 1의 로그 2의 X, 로그 2의 X가 됩니다. 그러면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을 하면 X의 범위가 지금 1에서 16이기 때문에 T의 범위는 0에서 4가 되고 이 SX의 식은 2 빼기 2분의 1 T의 T가 됩니다. 그러면 T에 관한 2차 함수로 바뀌죠. 그랬을 때 X는 A에서 최대값 M을 갖는다.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되고 T가 마이너스 2a분의 b 2에서 최대값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 더하기 4를 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T가 2면 로그 2의 X가 2란 소리니까 X는 4죠. 그래서 X는 4일 때 넓이 2를 최대값으로 갖는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답은 1번입니다. 다음 18번을 보시면 최고차의 개수가 a인 이차함수라고 알려줬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f'x가 4x제곱 더하기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을 만족시킵니다. 그리고 y는 fx의 그래프의 대칭축을 알려줬어요. 대칭축을. 그랬을 때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일단 fx가 식이 a의 x-1의 제곱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식이 되겠죠.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면 그리고 f'x를 하면 2a의 x-1 이 식은 뭐냐면 1,0을 지나고 기울기가 2a인 직선이에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절대값이 그러면 얘를 좀 더 다시 그리면 1,0에서 튕기는 그래프가 될 거고, 그런데 이 그래프가 y는 4x제곱 더하기 5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랬을 때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 둘 중 하나가 기울기가 절대값 2a죠. 여기는 마이너스 2a일 거고 a가 플러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는 이건 지워야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a겠죠. 그랬을 때 1,0에서 튕기는 그래프가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근데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접할 때가 가장 최대겠죠. 그러면 이제 1,0은 여기는 대칭축이 0이고 1,0에서 튕기기 때문에 a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기 위해선 여기에 접할 때가 더 가파르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a에 x-1이 y는 4x제곱 더하기 5와 접한다.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접한다고 하면 같다고 놓고 판별식이 0이다라는 식을 쓰면 되죠. 그래서 써보면 a제곱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5가 0이므로 a제곱 더하기 8a 마이너스 20은 0.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10 a 더하기 10 a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래서 a는 2겠죠. 왜냐면 우리가 양수로 가정을 했으니까. 다음 19번을 보시면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고,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고 또 동시에 꺼내서 다시 넣는 시행을 2번 하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시행에서 확인한 두 수 중 작은 수를 A1, 큰 수를 A2, 두 번째 시행에서 한 걸 작은 걸 B1, 큰 걸 B2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집합 A를 X를 모아둔 집합인데 X는 A1보다 크거나 같고 A2보다 작거나 같은 X를 모아두었고, B도 똑같이 B1보다 크거나 같고 B2보다 작거나 같은 X를 모아둔 집합이에요. 근데 두 개가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닐 확률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일단 1, 2, 3, 4, 5, 6에서 두 개씩 이렇게 뽑겠죠? 그런데 공집합이 아닐 확률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뽑았다, 2, 4와 3, 6을 뽑았다 하면 겹치잖아요. 그러면 겹치는 경우의 수를 다 구해서 확률을 구해야 될 텐데, 그거보다는 겹치지 않는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확률을 1에서 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찌됐든 4개의 숫자를 뽑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1, 2, 2, 3 이렇게 뽑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2가 겹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집합이 공집합인 걸 구하기로 했으니까 겹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네 수를 뽑았을 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서로 겹치면 안 돼요. 근데 숫자는 4개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아무 숫자 그냥 4개를 고른 다음에 하나를 A1, A2, 하나를 B1, B2라고 두면 A 교 B가 공집합인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혹은 얘를 B1, B2라고 해도 되고 얘를 A1, A2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걸 뺄 텐데 전체 경우의 수는 6개에서 2개를 뽑는 걸 2번 하죠. 그런데 그냥 이 1부터 6까지 숫자 중에 4개를 고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배정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겹치는 숫자는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6개 중에 4개를 고르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니까 이건 같으니까 1 빼기 15분의 2. 그래서 답은 15분의 13이 됩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다음 20번을 보시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두 함수가 있고 fg가 있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조건 3개를 만족시킨다. 첫 번째, f는 g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두 번째, f와 g를 더했더니
이런 식이 나온다. 세 번째, 곱했더니 이런 식이 나온다. 그랬을 때 0부터 2까지 fx를 적분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곱과 합이 나오면 항상 매개변수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떠오르죠.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줬어요. fg가 하나가 얘고 하나가 얘면 더하면 x제곱 더하기 3x잖아요. 그러니까 힌트를 준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합과 곱을 주면 식이 결정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f와 g 둘 중 하나는 항상 얘거나 얘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x제곱 더하기 1은 이렇게 되고 3x-1은 이렇게 돼요. 그렇죠? 얘가 y는 3x-1, 얘는 y는 x제곱 더하기 1. 그런데 f와 g는 이 두 함수 중 하나일 텐데 f가 항상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f는 여기서 위에 있는 함수만 다 뽑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함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은 x제곱 더하기 1과 얘가 만나는 점. x 더하기 2는 0, x-1, x-2는 0. 따라서 이 점은 1,2, 이 점은 3가 아니라 2,5. 따라서 fx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더하기 1, x가 언제? 혹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3x-1 언제? x가 1일 때 라는 식이 되죠. 따라서 0부터 2까지 fx를 적분을 하면 0부터 1까지는 x제곱 더하기 1을 적분을 하는 거고 1부터 2까지는 3x-1을 적분을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3분의 4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3 빼기 2-1 해서 3분의 4 더하기 2분의 9 빼기 1. 따라서 6분의 8 더하기 27 빼기 6. 그래서 6분의 이게 21이니까 29가 됩니다. 답은 3번. 다음 21번을 보시면 수열 모든 전수 n에 대하여 an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수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이것을 제외한 수열들은 그냥 규칙을 찾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항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열이 어떻게 되는 수열인지를 찾으려면 하나씩 넣어보면서 이 수열이 어떻게 된 건지를 그냥 파악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보니까 an과 an 플러스의 1의 대소에 따라 그 다음 숫자가 정해지죠. 그러면 a1, a2, 세 번째가 2라고 했고 a4, a5, 여섯 번째가 19라고 했고 a7 뭐 이렇게 갈 텐데 지금 a1과 a2 n에 1을 넣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뭐가 큰지 모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냥 a1이 a2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해보는 거예요. 편의상 그냥 얘를 a라고 할게요. 그러면 a가 a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세 번째 식은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되냐면 2배의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a2를 더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이제 네 번째 항이에요. 그럼 네 번째 항을 우리가 구하려면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a2는 그냥 a2고 a3는 저 식에 따라서 2a 더하기 a2예요. 그러면 뭐가 큰지를 알려면 얘가 큰지를 알려면 지금 얘가 똑같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항의 부호가 중요하죠. a가 양수라면 오른쪽이 더 클 거고 a가 음수라면
A2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여기서도 나뉘죠.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 그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문제를 이제 다시 쓰면 되죠. 첫 번째 우리가 가정을 한 게 A1이 A2보다 작을 때, 그리고 여기서도 또 나뉘죠.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 항은 2A 더하기 A2가 되고, 우리가 네 번째 항을 구하려고 A2와 A3를 비교하는데 A2는 그냥 A2고 얘는 2A 더하기 A2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A를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항은 똑같이 넣으면 2A2 더하기 2가 돼요. 얘가 A3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A5를 구하기 위해선 A3과 A4의 대소를 비교해야 돼요. 얘는 2라고 했고 A4는 2 더하기 2A2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또 A2의 부호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미 처음에 가정한 A가 A2보다 작거나 같은데 A를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A4가 A3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따라서 다섯 번째 항은 2배의 A3 더하기 A4가 돼요. 그래서 4 더하기 2A2 더하기 2가 돼서 6 더하기 2A2가 돼요.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A6을 구할 텐데 A6은 또 A4와 A5의 대소를 비교를 해야 되죠. A4는 2 더하기 2A2라고 했고 A5는 2A2 더하기 6이라고 했으니까 얘와 얘와 같고 여긴 2를 더했고 여긴 6을 더했기 때문에 A5가 크죠? 그러면 문제에서 정의한 거에 따라 2배의 A4 더하기 A5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면 2배의 2A2 더하기 2 더하기 A5는 6 더하기 2A2죠. 그래서 4A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2A2 따라서 6A2 더하기 10이 19가 돼요. 그래서 6A2가 9고 A2는 2분의 3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서 A1이 A2보다 작거나 같고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경우에는 두 번째 항이 2분의 3이 된다. 그러면 얘가 2분의 3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식, 이 식에서 2는 2A 더하기 2분의 3 따라서 2A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A는 4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총 경우가 이제 네 가지가 나올 텐데 A1이 A2보다 작거나 같고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일단 A가 4분의 1이라는 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 4분의 1이 하나를 구했고 처음에 했던 A1이 A2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를 구하면 되죠. 그러면 세 번째 식은 일단 우리는 이거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2는 2A 더하기 A2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A4를 구해야 되는데 A4를 구하기 위해선 A2와 A3을 비교해야 되죠. 그럼 A2는 그냥 A2고 얘는 2A 더하기 A2고 근데 A가 0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A4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A2 더하기 A3으로 정의가 되고 A2 더하기 2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A5를 구하기 위해서는 A3과 A4를 비교해야 되는데 A3은 2라고 했고 A4는 2 더하기 A2라고 했어요. 맞죠? 근데 A가 0보다 작아요. 그런데 그럼 얘가 음수일 텐데 음수에 어떤 값을 더했더니 2가 됐다는 거는 A2는 0보다 크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A4가 더 커요.
그래서 A5는 2배의 A3 더하기 A4가 돼요. 따라서 4 더하기 A4가 된다. 그리고 더 간단히 쓰면 6 더하기 A4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6을 구해야 될 텐데 A6을 구하기 위해선 A4와 A5의 대소를 비교해야 되죠. A4는 뭐다? A2 더하기 2다. 그리고 A5는 뭐다? 6 더하기 A4가 된다. 근데 여기 실수했죠? 여기가 A2. 그래서 여기는 얘가 절대적으로 크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그대로 쓰면 4 더하기 A5가 되고, 얘 같은 경우는 19죠? 근데 얘를 다시 쓰면 2배의 A2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A2 따라서 3A2 더하기 10이 19가 돼야 되기 때문에 2가 9고 A2가 3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으로 가서 2는 2A 더하기 3 해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처음에 우리가 가정한 조건이 다 맞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을 찾았고, 두 번째 경우 A1이 A2보다 큰 경우를 구하면 되죠. 그랬을 때 이제 두 번째 경우 A1이 A2보다 큰 경우를 하면 되죠. 그러면 세 번째 항은 A1 더하기 A2가 되고,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만약에 A1이 0보다 작다고 가정을 하면 둘 다 음수가 돼버려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A1은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와 얘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얘는 그냥 A2고 얘는 2잖아요. 근데 얘가 A1 더하기 A2라고 했으니까 A1이 0보다 크죠. 그래서 A3이 커집니다. 따라서 A4는 위에 주어진 식에 따라 A2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A5를 구해야 되고, 그러려면 A3과 A4를 비교를 해야 돼요. 얘는 2고 얘는 2 더하기 2A2죠? 근데 2A2의 부호를 몰라요. A1이 0보다 크다는 것만 알지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경우도 두 가지 경우로 나뉘죠. 첫 번째, A2가 0보다 큰 경우. 그러면 지금 크거나 같은 경우까지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크거나 같기 때문에 A5는 2배의 A3 더하기 A4가 됩니다. 그래서 4 더하기 2 더하기 2A2가 돼서 2A2 더하기 6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A4와 A5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A4 같은 경우 지금 2 더하기 2A2라고 했고, 이거 같은 경우는 6 더하기 2A2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A5가 크기 때문에 2가 크면 2배의 A4 더하기 A5가 됩니다. 따라서 4A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2A2, 그래서 6A2 더하기 10이 19가 되므로 A2는 2분의 3이 되고 A1은 처음에 우리가 구했던 이 식에서 2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첫 번째 가정했던 A1이 A2보다 크다 라고 했던 게 맞지 않죠? 그래서 이 경우엔 만족하는 A1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구하는 A1이 없는 거고, 두 번째 경우 A2가 0보다 작을 때를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다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A5가 어떻게 되냐면 2 더하기 A2가 됩니다. 얘가 A3고 얘가 A4가 되죠. 따라서 A2 더하기 4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6를 구하려면 A4와 A5의 크기를 비교해야 되는데, A4 같은 경우는 2 더하기 2A2라고 했고, 얘 같은 경우는 4 더하기 A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얘죠?
때문에 당연히 A5가 크게 되고, 그러면 A6는 2배 A4 더하기 A5가 되고 4A2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2A2, 따라서 6A2 더하기 8이 19가 됩니다. 따라서 6A2가 11, A2가 6분의 11이 되죠. 그러면 A1은 6분의 1이 되니까 또 맨 처음에 가정을 했던 게 틀리죠.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 경우로 구했던 A1이 A2보다 클 때는 A1, 이거를 만족시키는 A1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구했던 4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이 두 값을 더하면 답이 2번이 됩니다. 다음 26번을 보시면 방정식 얘가 3차 방정식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래프로 보면 되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제 이 그래프는 3차 방식의 그래프, 3차 식의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미분을 해서 그 값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은 0, 3, 1, 2, 4 이렇게 돼서 3x 더하기 4, x는 2와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그 값을 갖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 x값이 2일 거고 여기에 x값이 마이너스 3분의 4일 거예요. 그랬을 때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려면 y는 마이너스 k라는 식이 이렇게 2개가 있을 텐데 여기는 이 k 값이 마이너스 k 2개일 텐데 양수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값이 여기겠죠? 따라서 2,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 2, 마이너스 12 2, 마이너스 12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2일 때니까 k는 12가 답이 됩니다. 다음 27번을 보시면 x와 y 두 이산 확률 변수를 주어줬고 확률 분포를 알려줬어요. 표로. 그랬을 때 x의 평균이 2고 x제곱의 평균이 5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x의 분산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니까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랬을 때 문제에서 y의 평균과 y의 분산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y를 보시면 지금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확률 변수의 값들이 일정하게 바뀌고 있죠. 10배를 하고 x에 1을 더한 값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y의 평균은 10x 더하기 1이 돼서 10의 2의 x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리고 y의 분산은 10x 더하기 1의 분산이기 때문에 100x의 분산이 됩니다. 따라서 100이죠. 이거는 2니까 21일 거고,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121이 답이 됩니다. 다음 28번을 보시면 fx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라는 2차 함수고 gx가 0부터 x까지 ft dt f를 적분한 식이죠. 그랬을 때 닫힌 구간 0, 1에서 gx가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럼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g'x가 이 구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fx는 지금 축이 마이너스 2인 어딘지 몰라도 축이 마이너스 2인 2차 함수예요. 그러면 축이 마이너스 2일 텐데 지금 0과 1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1을 넣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더하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래서 a는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따라서 a의 최소값은 5가 됩니다. 다음 29번을 보시면 흰 공 4개와 검은 공 6개를 상자 A, B, C에 남김없이 나누어 담을 때 각 상자에 공이 2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다음 같은 색 공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그럼 일단 상자가 3개가 A, B, C가 있죠. 상자끼리는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상자에
공이 몇 개씩 들어가는지를 먼저 세는 게 좋습니다. 총 공이 10개 있기 때문에 2, 2, 6, 2, 3, 5, 2, 4, 4, 3, 3, 4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랬을 때 일단 상자끼리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얘는 6개 들어갈 상자 고르는 거 3가지. 첫 번째라고 할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얘는 이제 2개 들어갈 곳 고르고 3개 들어갈 곳 고르니까 6가지. 똑같이 얘는 3가지, 얘는 이제 3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상자에 몇 개씩 들어가는지는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구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흰 공과 검은 공을 넣을 텐데, 지금 흰 공이 검은 공보다 적죠? 그리고 만약에 흰 공 4개를 각각의 상자에 적당히 이제 분배해서 넣었을 때, 나머지 검은 공은 남은 개수에 맞춰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흰 공 4개를 넣는 경우만 다 세면 알아서 검은 공은 세집니다. 따라서 흰 공 4개를 상자에 넣는 경우를 일단 다 세면 돼요. 그러면 몇 가지가 있느냐? 4개, 0개, 0개 들어가거나 3개, 하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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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개, 2개, 하나,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총 4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경우를 다 세면 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경우를 보면 4, 0, 0, 3, 1, 0, 2, 2, 0, 2, 1, 1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4, 0, 0 4개가 들어가는 상자는 C 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고 3, 1, 0도 3개 들어갈 수 있는 상자가 C 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3개는 일단 무조건 C에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1개는 A, B 둘 중에 한 군데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2가지. 2, 0도 2, 0은 안 들어가는 곳 고르는 거 3가지, 그리고 2개씩 나머지 주면 되죠. 그래서 3가지. 그리고 2, 1, 1도 2개가 들어갈 곳 고르고 나머지는 하나씩 그냥 주면 되죠. 그래서 3가지. 그래서 총 9가지 곱하기 3가지니까 27가지가 나왔고, 두 번째 경우를 보시면 4, 0, 0, 3, 1, 0, 2, 0, 2, 1, 1 보시면 두 번째 경우에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상자는 C밖에 없죠. 따라서 한 가지. 여기는 이제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상자가 B랑 C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군데 넣고 하나를 어디 줄지 고르면 되니까 4가지. 이 경우에는 안 들어갈 곳 고르고 2개씩 주면 되니까 3가지. 이 경우는 2개 들어갈 곳 고르고 하나씩 주면 되니까 3가지. 그래서 따라서 5, 8, 11 곱하기 6 해서 66가지가 나오고, 세 번째 경우엔 4, 0, 0, 3, 1, 0, 2, 2, 0, 2, 1, 1 4개가 들어갈 곳이 2군데 있죠? 그러니까 2개 고르고 나머지는 안 주면 되니까 2가지. 그리고 3개가 들어갈 곳도 2가지가 있죠? B, C.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주고, 예를 들어 C에다 줬다면 A, B 둘 중에 한 군데를 줘야 되기 때문에 4가지. 그리고 여기는 안 들어갈 곳 고르고 2개씩 주면 되니까 3가지. 여기는 2개 들어갈 곳 고르고 하나씩 주면 되니까 3가지. 그래서 따라서 12개 곱하기 3 해서 36가지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경우 4, 0, 0, 3, 1, 0, 2, 0, 2, 1, 1 이 경우에는 4개가 들어갈 곳이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3개는 이제 아무데나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3개 들어갈 곳 고르고 나머지 하나씩 주면 되니까 6가지. 그리고 여기는 안 들어갈 곳 고르고 2개씩 주면 되니까 3가지. 여기도 2개 들어갈 곳 고르고 하나씩 주면 되니까 3가지. 그래서 총 13가지고 상자를 나누는 경우가 3가지이기 때문에 39가지. 따라서 27 더하기 66 더하기 36 더하기 39 계산을 하면 80, 93 더하기 75, 168가지가 답이 됩니다. 다음 30번을 보시면 3차 함수 fx가 1과 3을 넣으면 0이고 x는 1보다 큰
x 중에서 f'x가 0이 되는 x를 다 모아놓은 원소의 개수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개다. 그러면 일단 이런 문제는 3차 함수의 개형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래프를 다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되고 1, 3 이렇게 되고 1, 3 여기서 접할 수 있고 1, 3 여기서 1에서 접할 수 있죠. 그리고 최고차항이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길 수 있고 이렇게 생길 수 있고 3에서 접할 수 있고 1에서 접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그래프의 개형을 찾아보면 여기서는 일단 두 개이기 때문에 안 되고 여기서는 이제 하나죠. 그래서 얘는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두 개이기 때문에 안 되고 여기서 두 개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기서 두 개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안 되고 여기서도 두 개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안 되고 두 개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안 되고 여기는 되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 개형이 두 개로 축약이 됐어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와 1, 3 이렇게 되는 그래프 두 개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조건을 하나 더 줬죠. gx라는 그래프를 함수를 fx, f의 a-x 라는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a에 대칭시킨 그래프예요. fx를. 그러면 예를 들어 x는 2분의 a 되는 2분의 a가 되는 선이 여기 있을 때 여기에 대칭을 시키면 여기 있는 3근은 여기로 갈 거고 1은 뭐 여기로 갈 거고 여기를 뭐 알파라고 하면 근이 여기로 가겠죠? 그러면 이 a의 a-x는 여기를 뭐 mnl이라고 하면 x-m, x-n, x-l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최고차항 K라고 하면 그러면 얘와 fx를 곱했을 때 1, x-3 곱하고 이제 절대값을 씌웠을 때 실수 전체에서 가능하려면 얘네가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든지 어떤 거의 제곱, 짝수차가 돼야 이렇게 뚫고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돼야 접어 올렸을 때 미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일단 이 그래프를 다시 갖고 오면 여기를 뭐 알파라고 하고 어느 선에 대칭을 시켰을 때 이 세 근이 각각의 이 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세요? 얘가 x는 2분의 a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얘는 3으로 갈 것이고 3은 마이너스 1로 갈 것이고 1은 그냥 그대로 되겠죠? 그래서 fx가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고 x 더하기 1, x-1, x-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분의 a는 1이 돼야 하기 때문에 a가 2인 거를 알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식으로 푼다기보다는 무조건 그래프의 개형을 보고 개형을 일단 찾고 그래프에서 이제 문제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f0 곱하기 f4a분의 g4a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일단 a가 2였기 때문에 f0 곱하기 f8분의 gx는 절대값 f8 곱하기 2-x에 4a를 넣어야 되니까 f에 마이너스 6 이런 식이 되고 그러면 k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k 곱하기 9 곱하기 7 곱하기 5분의 절대값 k 곱하기 9 곱하기 7 곱하기 5 곱하기
k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9가 되죠? 그러면 절대값을 풀면 k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뭐 둘 다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 그냥 k를 이렇게 없애고 여기 이렇게 없애고 3분의 얘의 절대값은 뭐냐면 5 곱하기 7 곱하기 9니까 105가 답이 됩니다.